윤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정상적인 절차가 없었다. 그냥 내 기분 상해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이거 기분 나쁜데? 너 탄핵이야. 왜? 우리 힘 세니까. 우리 사람 많거든. 하다가 진짜 그냥 탄핵을 해버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과연 2025년 대한민국 민주사회가 이뤄진 지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처음 건국하셨던 이승만 대통령이 꿈꾸셨던 나라가 이런 나라일까? 처음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열사들이 꿈꿨던 나라가 이런 나라일까? 절차적 정당성이 불비했다면 탄핵은 전부 다 각하당했을 겁니다. 아까 각하와 기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기각은 일단 본안 판단이 되고 이제 각하는 본안 판단의 단계까지 이르지 않는 단계에서 이 사건의 판단할 가치가 없다. 절차적 요건성이 불비되었다. 이 경우에 각하를 선고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탄핵 심판이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각 또는 임용 결정이 내려졌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 말인즉슨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통결은 헌법재판소에서 딱히 없다,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인지를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각하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월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기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6명 이상이어야 그게 탄핵이 인용이 되는데 4대 4라는 거는 애초에 무리한 수였다. 그 나머지 네 분들도 이건 좀 애매하다, 뭐 이런 걸로 탄핵을 하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사실 4대4로 갈린 정도면 사실은 엄청나게 첨예하게 대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판단에 대해서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원일시 판단을 내린 경우가 많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들이 모두 그랬고요. 하지만 이렇게 4대4로 갈렸다는 것은 그만큼 헌법재판소 안에서 이 의견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참 많은 부분들이 의문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모두 발언 중에서 검사의 탄핵이 3명 정도, 200명 중에 3명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검사는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과 같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그 지위를 3명 정도니까 괜찮아 라는 것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첫 번째로 그 검사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다가 탄핵이 되었는가. 탄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를 하는 도중에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탄핵이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검사들이 도대체 탄핵이 되었나 했을 때 첫 번째로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탄핵이 되었네? 왜 탄핵이 되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3명 정도는 탄핵 괜찮잖아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 검사 3명이 왜 탄핵되었는가 생각해보면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그게 아닙니다. 각각 3명 각각 손준성, 안동환, 이정석 검사 모두 각각의 비리가 있었고 의혹이 있었고 징계까지 받았으나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헌법기관이라는 핑계로 공무원들이 받아야만 마땅한 파면 처분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파면이라는 행정효과를 발생시키는 탄핵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해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위헌 위법적 인 것을 방통위원장이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탄핵을 할 거라는 그 말 자체가 위헌적이고 그게 위법적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위헌 위법적인 것을 그 방통위원장이 진행을 하려고 했기에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신가? 예, 정청래 위원장이 당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 개정안을 마련을 할 때 이 5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처음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이서 짝짝꿍해서 입맞추고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5명이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고 여당 측 3인, 야당 측 2인이 합의를 이루어서 의사를 도출해내는 이 합의제 행정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나 혼자만 의결하겠다, 또는 나와 내 의견을 맹종하는 김태규 상임위원 현 부위원장이죠. 이 2명하고만 의결을 진행을 해서 내 마음대로 모든 행위를 다 결정하고 이 사진들을 MBC, KBS, SBS는 아니죠. 공영방송 이 사진들을 싹 다 교체를 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 발언을 들은 국회의원들은 그런 위법을 교정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당시 청문회장에 있던 정청래 의원이 그 법을 만든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진숙 이제 당시 후보자는 아니 2인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 입법의 취지이다. 이 입법을 만든 입법자들의 취지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정작 그 자리에 있던 정청래 위원장은 아니 내가 그 법을 만들었는데 나는 5인의 합의제로 만든 건데 왜 당신 마음대로 해석을 하냐. 당신 계속 그러면 우리도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액션을 취한 것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지금 탄핵
이 소추안이 진행되었고 결국 다시 탄핵 기각되어서 복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기각의견 걸 왜 기각의견 냈냐.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심의 의결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용 의견된 재판관들도 이런 행위가 방통위법을 위반하였고 파면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다 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서 결국에 그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정상적인 절차가 없었다. 그냥 내 기분 상해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이거 기분 나쁜데? 너 탄핵이야. 왜? 우리 힘 세니까. 우리 사람 많거든. 너 탄핵할 수 있거든. 우리가 탄핵할게. 탄핵할 때 진짜 한다네? 진짜 한다? 진짜 한다? 하다가 진짜 그냥 탄핵을 해버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과연 2025년 대한민국 민주사회가 이뤄진 지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처음 건국하셨던 이승만 대통령이 꿈꾸셨던 나라가 이런 나라일까? 처음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열사들이 꿈꿨던 나라가 이런 나라일까? 이게 과연 정말 그 민주열사들이 꿈꿨던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분들이 꿈꿨던 민주화가 이 민주화인가? 이게 협치가 되고 있는가? 이게 왜 계속 저는 좌우가 계속 갈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국회의원분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려고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네? 탄핵. 마음에 안 들어? 탄핵. 얘기를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너 의견은 모르겠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입법을 했잖아. 너는 그건 해야 돼. 그러면 개헌은 왜 합니까? 그러면 그냥 예전법 그냥 쭉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정당한 절차에서 정당한 직위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그걸 바꿨다면 그거는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권위인 것이고 그거를 제지한다? 그건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하나도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 거대 야당에 저희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무슨 그 의도로 가지고 계속 이렇게 행정부를 자기들은 이제 정당한 상권 분립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이건 상권 분립 그 이상으로 가서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다. 우리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를 무력화하겠다. 대통령 탄핵, 국무위원 탄핵, 국회의원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말씀 정리해서 한번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결국에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차적인 부분이 훼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저한테 이해될 수 있을 만한 답변 줄 수 있을지. 예, 먼저 절차적 정당성이 불비했다면 탄핵은 전부 다 각하당했을 겁니다. 아까 각하와 기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기각은 일단 본안 판단이 되고 이제 각하는 본안 판단의 단계까지 이르지 않는 단계에서 이 사건을 판단할 가치가 없다. 절차적 요건성이 불비되었다. 이 경우에 각하를 선고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탄핵 심판이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이 내려졌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 말인즉슨 이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흠결은 헌법재판소에서 딱히 없다,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인지를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국회에서는 이준숙 위원장의 이인 의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인 의결이 위법하지 않고 위법하다고 해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게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4대 4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 사건은 4명은 이제 위법하지 않았다. 또 4명은 위법하긴 한데 그 결정이 파면에 이를 정도까지 중대한 결정이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다른 법원들의 판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와 EBS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장이 아직도 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준숙 위원장의 불법적인 이인 의결을 통한 이사진 교체 시도가 부적법했다. 틀렸다. 절차적 정당성이 불비하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정부 측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그 2인 체제로 갔고 그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임명한 인원들이 바뀌지 않았다고 그게 부적법하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무슨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분 또 있으니까 그때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네, 2분 더 드릴 텐데요. 말씀 좀 하시고 질문도 조금은 해주세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 이렇게 하는 거 중에서 이게 기각이 되었다.
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절차적으로는 그 각하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각하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맞습니다. 없었다. 근데 저는 그게 월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기각이 됐는데 기각이 3대 그러니까 6명 이상이어야 그게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4대 4라는 거는 애초에 무리한 수였다. 심지어 그 나머지 네 분들도 아 이건 좀 애매하다. 뭐 이런 걸로 탄핵을 하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4대 4로 갈린 정도면 사실은 엄청나게 첨예하게 대립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판단에 대해서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원일치 판단을 내린 경우가 많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들이 모두 그랬고요. 하지만 이렇게 4대 4로 갈렸다는 것은 그만큼 헌법재판소 안에서 이 의견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합법과 이 무엇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지만 각하가 아니라 기각사, 인용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회 측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인숙 위원장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4명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적 정당성을 제가 인정을 했으니까 월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러면 제가 알기로 재판은 1년 6개월 안에 진행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간첩법, 대북 송금 위반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꾸 계속 선거법 위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꾸 재판이 느려질까? 왜 자기들이 먼저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 이거 잘못했잖아라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님을 굉장히 어찌 보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이 없으면 논의가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네. 좀 답변 중에 말이 끊겼으니까 한 30초만 더 예, 들어보죠. 30초 동안. 예, 30초만. 이재명 대표 1심이 2년 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에 국회 필리버스터 방해 당시 빠루 들고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했던 나경원 대표는 6년 동안 재판 1심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재판 지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면 먼저 자기 당 동작구에 가서 나경원 의원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발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반대측 유찬종 씨부터 발언하겠습니다. 기본 3분의 추가 시간 30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해 주세요.